K-팝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요즘 우리 가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국 가수의 진출에 이어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가수를 하려고 진출하기 때문이죠. 앞서 1990년대를 풍미했던 보이그룹 H.O.T는 결성 당시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잘생긴 외모, 세련된 노래, 현란한 춤을 TV로 본 중국과 동남아 청년들이 열광했고, 이에 고무된 SM 등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K-팝 아이돌 그룹 만들기를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와 춤 못지않게 언어 장벽을 넘는 게 숙제였다 보니 재미교포 유진과 제일교포 슈를 발굴해 내놓은 첫 작품이 걸그룹 SES였습니다. 이에 슈를 앞세워 일본에 진출했고, 대만에선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 됐고, K-팝 열풍의 시작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모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K-팝 걸그룹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런 K-팝 그룹의 탄생에 미친 듯이 열광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건너 한국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온 외국 소녀들,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앞서 한국은 원더걸스, 동방신기 등 토종 한국인 아이돌이 해외 진출에 나섰던 이 시기를 K-팝 1.0이라 부릅니다. 이후 최근까지는 다국적 그룹이 대세인 K-팝 2.0이고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9명 중 쯔위는 대만인 모모와 미나, 사나는 일본인이죠. 많은 일본 소녀가 모모와 미나사나처럼 K-팝 걸그룹이 되어 도쿄돔 무대에서는 나를 꿈꾸며 한국에 오는데요. 블랙핑크의 메인 댄서인 태국인 리사는 그 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태국 총리도 9기를 선양한 젊은이라고 공개 칭찬했죠. 이처럼 K-팝의 지평을 넓힌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K-팝의 현지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 결성된 니즈는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고 노래도 일본어로 한다는 점에서 K-팝의 토착화 사례로 꼽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지난해 뉴욕과 LA 등 대도시를 돌며 A2K, 즉 아메리카 투 코리아라는 글로벌 오디션을 연 것도 영어권에서 활동할 현지인 K-팝 걸그룹 재원을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인이 부르거나 한국어로 불러야 K-팝이란 정의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슨 언어로 부르건 화려한 칼군무에 맞춰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게 노래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게 K-팝이라는 정의가 생긴 것이죠. 그 사이 K-팝의 역사를 다시 쓴 BTS는 10주년을 맞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 BTS 팬덤이 한국을 찾기도 했는데요. K-팝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응원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추세를 몰아 마침내 한국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K-팝 그룹이 등장하는 K-팝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카르마를 열창하고 있는 걸그룹 블랙스완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적과 인종조합은 더욱 파격적이라서 눈길을 끕니다. 파투는 세네갈 출신의 벨기에 국적 흑인이고, 가비는 독일 출신의 브라질 국적 백인입니다. 스리아는 인도인, 엠비는 미국인이죠. 이들의 출신국은 K-팝이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고요. 앞서 2020년 데뷔한 블랙스완은 베이비복스를 배출한 소속사 DR뮤직에서 새로 선보인 걸그룹입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다국적 그룹으로 데뷔했고, 지난해 한국인 멤버 영은과 주디가 탈퇴하고 가비가 합류하며 K-팝 최초 멤버 전원 외국인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것인데요. 특히 해외 K-팝 팬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블랙스완은 해외의 수많은 K-팝 팬이 우리를 보고 힘을 얻는 것 같다며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이 강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K-팝이라는 연결고리 외에는 한국과 아무 인연이 없던 네 멤버에게 오디션부터 데뷔, 그 이후까지 모든 과정이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인도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K-팝 그룹 멤버가 된 스리아는 블랙스완에 합류하기까지 국내 기획사 수십 곳의 오디션을 봤다며 힘든 시절에 기억을 털어놨답니다. 당시 한국에서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지만 오디션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존감도 자신감도 많이 하락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맞는가란 방황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포기할 순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열정을 누구보다 알았던 가족들의 응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답니다. 심지어 우리 스리아는 오디션 합격 때부터 이미 구글 광고 및 코크 스튜디오, 인도 현지 유명 브랜드인 스카이백스와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등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국적인 외모에 이미 인도 내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던 친구였던 터라 세계 속에 인도를 빛낸 젊은이로 칭송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이야 알려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멤버들은 타국 땅에서 낯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미 있던 그룹에 합류하게 되니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4명의 멤버 모두 가족과 친구 한 명 없는 곳에서 한국어 공부와 춤, 노래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 일상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원년 멤버인 파투는 데뷔 이후
팀의 잦은 멤버 변동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성공한 가수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벽 역시 넘어서야 하는 것이 컸는데요. 외모도 외모였지만 함께하던 멤버가 떠나는 걸 볼 땐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응원해주는 가족, 그리고 음악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요. 지난해부터 함께한 가비와 엠비는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블랙스완을 응원하던 블랙스완의 팬덤인 루미나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리더 파투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서 직접 응원 댓글을 달기도 했었답니다. 파투는 우리가 한 팀이 됐다는 게 정말 운명 같다며 과거 인연을 알게 됐을 때의 감격을 되새기기도 했죠. 파투는 이 친구들의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단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휴대폰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글들이 실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죠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에 감격을 표하기도 했고요. 4인조로 새 출발하는 블랙스완은 남들과 달라 미움을 받지만 훗날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미운오리 새끼의 이야기처럼 남과 다른 유일무이한 매력으로 전 세계 K-팝 팬을 사로잡고 싶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실력마저 출중하다 보니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신곡 카르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430만을 돌파했고 K-팝 스타의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리액션 영상도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참 좁은 시야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기존과 다른 틀을 깨고 도전하는 우리 소녀들이 있었기에 K-팝의 새로운 장르도 탄생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블랙스완의 탄생은 K-팝을 좋아하던 해외 팬들에게는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흑인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순수 흑인 멤버인 파투가 데뷔한 것에 대해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은데요. K-팝 아이돌로 데뷔한 외국인 멤버 중에서 동양인이나 백인 혼혈은 많았지만 순수 흑인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해외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K-팝 팬덤은 파투의 존재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죠. 2021년 10월 파투의 고향인 벨기에에서 약 1만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에 큰 호응을 얻기도 했죠. 아직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세를 치르고 있진 않지만 점점 더 인기를 끌어가는 중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블랙스완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의 블랙스완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밝혔듯이 해외 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듯 하고요. 게다가 블랙스완은 대부분의 걸그룹이 싱글이나 미니 앨범으로 데뷔하는 것에 비해 블랙스완은 이례적으로 정규 앨범으로 데뷔한 것도 독특했는데요. 사실 이들의 등장은 K-팝을 글로벌 주류 장르로 이끈 전 세계 팬덤 그 누구라도 K-팝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중음악을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온 다국적 멤버가 부르며 대세만이 누릴 수 있는 확장성 이를 매개로 한 결과물이죠. 앞으로는 또 어떤 K-팝 스타들이 탄생할까요? 아마 전원 외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K-팝 그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